네,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거 천안에서 우리 충청권의 아미고 본부장님들과 동지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 다니면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 자주 찾아뵙다가 한 6개월간 못 뵀어요. 뭐 탄핵저지 투쟁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또 다들 서울로 오셨으니까, 또 이 단식 투쟁 그 후유증으로 좀 쓰러지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못 만나 뵀는데, 다들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첫 말씀들이 아이고 뭐 저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뭐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정치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당하고 치러진 선거에서 지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이 연거푸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이재명 종북지사파 개딸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아 이제 뭐 나라가 정말 무너지겠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 좌파 광풍이 못해도 한 1년은 불 거다, 5년 내내 광풍이 불 거다, 뭐 그런 전망들을 하면서 다들 마음들이 좀 수산하고 어수선했는데, 저것들이 원래 실력이 저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2달 조금 지났는데 벌써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더 나빠질 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돼서 사상 초유,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 울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이 두 분한테는 뭐 더 나빠질 일이 이제 앞으로 없어요. 뭐 감옥까지 갔는데 뭐가 더 나빠지겠어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도 최악까지 이미 떨어졌고 앞으로는 반등할 일만 남은 거죠. 정치적으로도 보면 국민의힘 말이죠. 이제 뭐 며칠 있다가 전당대회를 한다고 지금 오늘도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하고 다들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근데 8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듯이 이 대통령을 배신한 것들이 다시 당권 잡겠다고 막 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최악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번 전대에서 저 한동훈 똘마니들 배신자들이 당권을 잡지는 못하게 일단 막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최악으로 완전히 떨어졌다가 저게 무슨 당이냐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가 어쨌든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앞으로 계속 추락할 일만 남았어요. 우선 이재명이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정청래나 조국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재명 개딸 권력이 들었으면은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총리는 김민석이라는 자가 하고 당대표는 정청래라는 자가 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조국이까지 나와서 설치게 됐잖아요. 윤미향이도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개딸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이라면 저건 뭐 바로 레임덕 시작된 거죠.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조국이나 다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저것들은 이재명 이후에 지가 대권 한번 잡아보겠다고 수십 년 동안 벼러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힘으로 이것들이 차기 대권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걸 막을 힘이 없어요.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차기 대권을 향해서 질주가 시작되면 아무도 대통령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권력은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아직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25일 날 와라 호출해서 지금 가는데, 트럼프가 내놓을 청구서가 이게 어마무시할 거라고요. 저것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털린 거죠. 저 김민석이 형 김민웅이가 미국 가서 한 얘기가 저는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완전히 털린 협상을 했다. 완전히 털렸다. 그런데 어떡하냐, 우리가 이재명이를 욕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이재명이 변호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게 김민웅이가 미국 가서 한 얘기예요. 또 이춘석이 사례가 이걸로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춘석이보다 더한 것들이 저기 득실을 그려요. 제가 아는 한 이춘석이는 그중 양질이에요. 그나마 양심이 좀 있으니까 하루 만에 그만둬버린 거예요. 이춘석이 뺨칠 것들이 저기 수두룩하거든요. 언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하지 못했던 온갖 악법들을 때는 지금이다 하고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거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당장 유럽 상의가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우린 더 이상 한국에서 영업 못한다. 암참 미국 상의가 노란봉투 통과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데도 저것들이 밀어붙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저 대주주 요건 다시 뭐 완화한다고 했다가 하룻밤 사이에 100조 이상이 증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500만의 소액 투자자들 손해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 무슨 코스피 5천이라는 그 이재명이의 그 사탕 발림에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 소액 투자자들 이제 완전히 꿈 깼어요. 이것들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잖아요. 장바구니 물가부터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건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우리 나라가 걱정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더 힘들게 될 것 같아서 다들 걱정이지만 동시에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실체가 어떤 것이고 얘네들의 실력이 어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두 서너 달 만에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요.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이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어요. 대통령 부부 감옥에 갔고 당 지지도 10%대로 추락했고 그리고 자칫하면 이 당권도 배신자들한테 뺏길 뻔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반등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떨어질 일만 남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정말 대호각성과 그다음에 좀 더 투철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8.15부터 저것들이 뭐 광화문을 저것들이 독식하겠다고 행사는 저녁에 하는데 아침부터 집회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화문 집회를 16일 날 지금 하루 늦춰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5일 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5일 날 우리공화당은 숭례문 앞에서 자유통일당은 서울역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최소 수천 명의 국민들이 매주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 집회하고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 집회하고 또 이재명 규탄 집회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집회 시위에 나오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저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에 겁을 먹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다들 진짜 우습게 생각하지. 니가들 그래 봐라. 이제 너네 미천 다 드러났고 너네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집회에 나가면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힌 대통령 부부 생각하면 막 처절하고 슬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회 분위기가 풀이 푹 죽어가지고 어깨 축 늘어진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어느 집회를 가든지 간에 막 밝은 기운이 넘치고 힘들이 넘치고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기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놓고 또 우리가 국민의힘을 뭐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유권자는 좌파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의 유권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호 TV도 여러 유튜브들과 함께 후보 합동 토론회도 하고 또 지금 오늘 이 시각 지금 현재 고성국 TV 커뮤니티와 고성구의 숲에서 폴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더니 저희가 11시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방송에 알리지 않고 방송에 알리면 또 막 여기저기서 막 동원될까봐 알리지 않고 11시에 조용히 올렸는데 그 고성국 TV 커뮤니티에 올린 그 여론조사에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깨어있고 각성되어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의 그 힘을 믿고 그리고 이번 전대에서 최소한 자유파가 투쟁할 때 방해놓지 않는 지도부, 뒤에 쫄랑쫄랑이라도 쫓아오려고 하는 지도부, 더 나아가서 옆에서 손잡고 갈 수 있는 지도부. 보통은 이 정당은 대중에 비해서 한 반발짝 정도 앞서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정당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그거는 아예 기대가 안 되고 이렇게 옆에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지도부 또는 최소한 쫄랑쫄랑 쫓아오는 정도의 지도부라도 구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제대로 좀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 구성하자.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두 달이 딱 피클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고성국의 숲에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오늘 천안에 오는 김에 대전에서 있는 합동연설회를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12시 반으로 돼 있던 걸 4시로 늦췄잖아요. 그런데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서 취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우선 제가 초청장을 못 받았어요. 이게 전당대회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잔치이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그 도움을 받은 분들, 평소에 좀 인연 관계가 좀 각별한 사람들은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초청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됐는데 삐적삐적 뭐 밀고 들어가서 뭘 취재한다는 게 우선 마땅치가 않고, 그다음에 저는 전한길을 저의 동지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동지인 전한길이 출입 거부를 당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뭐 취재하겠다고 전당대회장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동지적 의리로 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전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천안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전당대회니까 이 전당대회의 뜨거운 열기, 전당대회 분위기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대신에 할 수 없이 고성범 본부장이 총대를 메고 고성범 본부장이 현장 갔다 왔습니다. 어제 그저께 부산도 고성범 본부장이 갔다 왔고, 내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마지막 합동 연설을 하는데 거기도 원래는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성범 본부장이 가는 걸로,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취재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전한길은 나의 동지다. 전한길이 거부당하면 내가 거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또 김영현 장관이, 또 서울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돼서 수많은 우리 자유파 청년들과 시민들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담벼락 밖에 있으면 감옥 아닙니까?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의 이 폭정하에서는 감옥 담벼락이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빼놓고는 그 폭압과 독재와 횡포에 당하는 것은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폭정에 신음하면서 감옥 살고 있는 중이다. 다만 창살만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고 나와야 돼요. 깨고 나와야 돼요. 투쟁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저 종북주사파 와는 무슨 어떤 사람이 끝장 토론하자고 자꾸 이재명이한테 제안하던데 그게 토론 상대나 됩니까? 그리고 토론으로 이 문제가 풀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는 투쟁밖에는 길이 없다. 투쟁밖에 길이 없고 우리가 잃을 거는 이 폭정의 쇠사슬밖에 없다. 우리 자유파에게는 이 투쟁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고, 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잃을 거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폭정의 쇠사슬밖에 없다. 이게 180년 전에 막스가 프롤레타리아트 선동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 똑같은 각오를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향해서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